더불어민주당 지도자들과 후보님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 지도부와 후보자들이 손을 맞잡고 사모님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도자 운동들 후보자 여러분 손을 맞잡고 네 감사합니다. 전북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종가의 맏며느리 주미애입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좌절하고 실망해서 집을 떠날 때도 저 주미애는 이 민주종가를 꿋꿋하게 지켜왔습니다. 호남으로 시집 올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색시 같은 연분홍 옷으로 입고 와서 며느리 처음 변치 않은 그 마음으로 집안을 부흥시키겠다는 각오로 큰절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곳 전주에 편사로 전건 와서 아들을 낳고 호적을 전북으로 했습니다. 그때 아이에게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는 지역차별 없는 세상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정치를 하게 됐고 이제 지역차별을 해결해야 되는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며칠 전 우리 당의 평생 우리 당을 해주신 원로 부모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주미애가 우리 당의 명맥을 이어왔다. 음지, 양지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양지로 쫓아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미애 이번에 당 대표 되는 것은 의무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최선을 다해라. 마지막 땀방울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부어라. 그렇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 저 주미애 해내겠습니다. 21년 정치를 하는 동안 많은 아픔도 겪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당도 당 안팎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호남 출생의 새 대표를 뽑아서 호남 정신은 말하지 않고 호남 표심만 얻어가겠다고 합니다. 집안은 아직 화목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종가의 저 맏며느리 주미애가 집안을 화합과 화목으로 만들어내고 흔들리는 호남의 자부심을 호남 정신이어서 당당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핵으로 남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또 하나는 삼보 일배로 있게 된 우럭의 상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팡이는 용서와 화합의 상징입니다. 당신을 죽이려 한 불구로 만든 정적들을 향해서 절대로 지팡이를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용서의 지팡이를 내미셨습니다. 상대를 향해 그 지팡이를 휘둘렀던 것이 아니라 쓰러진 상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화해의 지팡이로 쓰셨습니다. 이제 저 주미애 분열을 끝장내고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용서하고 화해시키는 종갓집 맏며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주미애 당대표 되면 공정하고 안정된 당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공정한 당 인사 운영 실현하고 당 중심의 똘똘 뭉친 하나가 되는 선거를 치러내겠습니다.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야말로 대선 승리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모든 후보가 당대표를 믿고 당원을 믿고 국민께
주님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서 끝까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신망 있는 외교인들을 참여시켜서 경선 룰을 공정하게 만들겠습니다. 경선의 모든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해서 절대로 공정하고 깨끗한 승복할 수 있는 경선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선이 끝나면 후보를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모두 똘똘 뭉칠 수 있도록 대선 경선 불복 방지위원회도 만들겠습니다. 저추미애 힘있는 야당, 강한 야당, 승리하는 야당 만들어 놓겠습니다. 당대표가 이슈를 이끌어내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당원과 지지자가 자부심을 가지는 당당한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헌정질서 무너뜨리는 관권선거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정편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분권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는 공천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우리 당원과 도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우리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약속드립니다. 저주위에 전국을 다니는 동안 변화의 새로운 바람이 이글이글 불고 있습니다. 저주미애가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분열을 끝장내고 통합을 해달라.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되고 강단이 있어달라. 더 이상 패배는 용납할 수 없다. 반드시 필승을 해달라. 저주미애가 변화의 중심에 서서 대선 승리, 정권 교체,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전국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광주에서 태어나서 호남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온 기호 1번 김상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영남에서 민주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의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슬픕니다. 그리고 쓰라립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 당을 지켜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당원 동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전국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우리 당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패배한 것이지 여러분이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과제를 두 어깨에 안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 정권 교체입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으면 내년에 정권 교체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 유력 대선 주자들은 비호남, 특히 영남에 몰려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새누리당조차 호남 출신 이정현을 당대표로 뽑았습니다. 누구는 3자 필승론을 주장하며 호남 없이도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는 이곳 호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양무호남 시무국가라 하셨습니다. 호남 없이 국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전북과 호남 없이 이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북이 우리 당이고 우리 당이 전북입니다. 전북으로 우리 당은 뛰었고 전북으로 또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전북의 대의원 당원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전북과 호남이 더불어민주당의 등을 돌렸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기에 그렇게 저 김상곤이 신뢰를 찾아오겠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남의 가치 제대로 실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호남 여론 제대로 반영시키겠습니다. 다시는 호남 홀대론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당대표가 되고 호남의 대표 정치인이 되어 책임지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광주에서 태어났기 때문 아닙니다. 저는 광주처럼 살았고 호남 정신을 실천해 왔습니다. 서울대 학생회장으로 김대중 후보를 지켰고 민교협 의장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키는 데 앞장섰고 경북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노무현 탄핵 주도를 해왔습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감으로 무상급식을 이루었고 무상급식으로 연전연패에 빠졌던 우리 당에게 승리를 안겨주는데 톡톡하게 기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혁신위원장으로는 우리 당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당원입니다. 혁신을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책도 없습니다. 우리 당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호남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게는 대선 승리 필승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을 중심으로 대선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이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후보 캠프 중심이 아니라 바로 당이 중심이 되어서 대선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6개월 전에 경선을 마치고 바로 대선 후보와 예비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운영 전략을 국민과 함께 힘있게 이루어내겠습니다. 셋째로는 여의도를 넘어 우리 당원 모두가 당의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정당, 생활정당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평당원인 저 김상곤이 되고 당대표가 되어 호남의 대표 정치인이 됨으로써 우리의 호남의 정치를 확 바꾸어 내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전국과 호남의 대표 정당은 국민의당이 아니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자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를 모두 모아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 개최하고 이후 준비된 집권당으로서 20년 집권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당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는 길을 함께 가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북 도당 당원동지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정권 교체 선봉 기호위원 이종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더우시죠? 이렇게 더운데도 우리 중산층 서민들은 전기세 폭탄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합니다.
반면에 20대 기업은 펑펑 쓰는 전기에도 불구하고 3조 원의 전기세 감면받습니다. 재월을 포함한 전체 법인세가 45조인데 서민들이 낼 담배세 하나만 13조입니다. 90%의 서민들에게는 전기세, 담배세 폭탄을 던지고 1%의 부자에게는 각종 이유로 법인세, 전기요금 감면해주는 이런 나라,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이런 나라, 우리 청년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돼야 될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장서서 1%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99%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만약 또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제가 반드시 정권교체 전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무호남 기무국가, 우리 김상곤 선배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당에 꼭 들어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더민주당의 미래가 없고, 호남이 없으면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호남은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탁월한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흔들리지 않고 지지해서 마침내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했습니다. 2002년에는 이인재 대세론을 물리치고 영남 사람 노무현을 선택해서 정권을 재창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새누리당이 호남의 전략적 지혜를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남 새누리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년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적 보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냥 단순히 새누리 하듯이 영남 대표 뽑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호남은 늘 그랬듯이 한 차원 더 높은 전략적 선택을 발휘해서 새누리당이 따라오지 못하는 전략적 선택을 지혜를 발휘해서 이번 반드시 정권 교체에 성공해야 하는데 선봉에서는 호남이 돼야 하겠다고 저는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새누리당이 비록 호남 대표이지만 친박 대표라고 하는 결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친노친문 패권 집단에 휘둘리지 않는 비주류 독립후보 연대 독립하고 저 이정모를 당대표로 세워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새누리 선택이 당을 획일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당을 다양성 속에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정권이 당대표가 되면 의견이 다른 집단 배제하는 뺄셈 정치, 축소지향적 정치를 덧셈 정치, 확대 지향적 정치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경선을 확실히 보장해서 모든 잠재적인 유력 대선 후보들이 기꺼이 우리 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위를 통해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강력한 우리 당 후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다. 더민주 지지들만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다. 야권이 나뉘어져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연대든 통합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야권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모두 힘을 합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전북도당 대의원당주 여러분,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부름을 받아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세보다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수파에 섰습니다. 조선을 열던 2002년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소수파인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원내대표 시절에는 필리버스터를 주도해서 당의 패배주의를 버리고 야당답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이종걸은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5대 중심 권력인 독선적 대통령, 국정원, 정치, 검찰, 거대 보수 언론, 삼성재벌과 맞서 싸워 이긴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옳은 길이라는 소수파가 된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 인생 내내 원칙 지키고 소수파 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당 한분에서 불의한 권력에 맞싸운 저 이종걸이 대표가 되면 민주당에 바뀝니다. 저 이종걸이 되면 민주당이 강해집니다. 이종걸이 정권교체 대응이 될 것입니다. 뜨거운 성원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지정된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북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유은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22년 전 가보년 신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9년이 일어섰던 이곳 전북, 186만 전북 도민 중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46만 명, 인구 4명 중 1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인 곳이 이곳 전북입니다. 정말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원 동지들이 우리 당의 힘입니다. 정통야당 60년 역사를 지켜온 우리 전북 당원 동지들이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 똘똘 뭉치면 대통령 선거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북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2017년 정권 교체의 승리의 선봉장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새누리당은 밑에서부터 새를 결집하고 있고 2017년만 잘 넘기면 앞으로 50년도 집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답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 필승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저 유은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20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4번의 대선을 치렀고 여러 당직으로 훈련받았으며 비례대표를 접고 모두가 어렵다는 지역에 출마해서 초선이 되고 재선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제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만들어온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5월 광주의 정신으로 한 길을 걸어온 제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함께하고 김근태 정신을 이어온 저 유은혜가 여성 최고위원으로 필승 지도부의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저 유은혜를 필승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성 대의원 동지 여러분,
한 여성 당원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인정받고 싶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아픈 현실입니다. 여성 당원들은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유은혜 이 자리에서 3가지 확실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원 제8조 30% 여성 공천, 그 기본부터 지키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능력 있는 여성 인재가 없다는 말 이제 끝내겠습니다. 지역위원회부터 중앙당까지 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여성 인재가 넘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차별받고 고통받는 여성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10대 입법을 바로 추진해서 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 있는 정당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여성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겠습니다. 253개 지역여성위원회, 17개 시도당 여성위원회, 여성지방위원, 여성국회의원, 10만 여성 당원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2,500만 여성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을 만드는 여성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는 유은혜에게 맡겨주십시오. 저 유은혜, 그동안 당에서 배우고 익힌, 당으로부터 배려받고 훈련받은 모든 능력을 다 바쳐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반드시 정권 교체 필승 지도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보기 좋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여성 최고위원회에 도전하는 양양자입니다. 지난 4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총선 때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호남 시골 할머니들이 다 그렇듯이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평생을 쪼그리고 앉아서 땅만 파다 보니 열의 7은 인공관절을 달고 사십니다. 팔순이 다 된 엄마는 아픈 무릎으로 광주 서구 곳곳을 큰절을 하면서 다니셨습니다. 내가 양양자 엄마랄게요! 라고 외치며 다녔습니다. 제가 오빠 둘에 남동생 둘, 가운데 딱 하나 있는 고명딸입니다. 자식 5 가운데 단 하나 있는 딸의 공부를 미처 시키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풀이 하듯이 선거운동을 하는 엄마의 모습이 애달팠습니다. 양양자만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많은 여성이 겪었던 것입니다. 가난해서 못 가르쳤고 그 가방끈이 다시 차별로 이어진 삶이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그 미안함, 그 죄책감이 한으로 남아 서로가 서로의 삶을 연민하며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 정치가 무엇입니까? 딸의 삶이 안쓰러운 엄마의 마음을 도둑는 것이 여성의 정치입니다. 딸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성의 정치입니다. 정치가 세상이 여성의 삶과 함께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여성의 정치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를 여성의 삶의 보편성과 공명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때로는 사랑방이 되고 때로는 든든한 언니가 되는 여성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삶과 우리의 정치를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양양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전북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호남 정치가 구시대의 정치 복원이라는 잘못된 길을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민주정권 창출의 희망이었던 호남이 정권 교체의 걸림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 당과 대선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말해야 될 이 귀중한 시간에 또
또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호남의 의석을 장악한 구시대의 정치는 지분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호남 홀대로는 내년 대선에서도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제 호남은 복원이 아닌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은 바로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의 사람을 키우고 있다. 호남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키우고 있다. 그 진심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정권교체의 선두에 호남이 설 수 있습니다. 목포 상고를 나온 그 이름 김대중과 함께 집권했듯 부산 상고를 나온 노 대통령을 그 이름 노무현을 호남이 품어서 대통령을 만들었듯 광교상을 나온 영양자에게 표심으로 몰아주십시오. 호남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저의 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25살 광주 청년과의 대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산학을 전공한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뭘 하고 싶냐고 물으니 아르바이트에서 동무와 호프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청소 알바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공을 살려보면 어떻겠냐고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곳 호남은 그 건실한 청년이 꿈을 펼칠 일자리도 산업기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호남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산업에서 소외되고 투자에서 소외된 호남 영혼들을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호남의 청년들과 여성들이 더 이상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도록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호남 정치의 미래 영양제를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의 고향 전주에 왔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600년 전 전주시 우리 선조들께서 헬 고려를 망하게 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 전주를 유난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 계속해서 기득권이 강화되어 갈 때, 그리고 바로 신분제가 공고해져 갈 때, 약자들이 강자로 갈 수도 없고 맞서 싸울 수도 없을 때 용기를 내서 싸운 선조들이 바로 이곳 전라북도의 우리들의 선조이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조선은 그렇게 망해갔습니다. 바로 이 땅, 우리 땅에 외세들이 침략해 자신들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 선조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전라북도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이 회초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없다, 이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4월 달에 또 한 번의 회초리를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호남에서 전라북도에서 화끈하게 들어주신 회초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0년 전 바로 이곳 호남에서 만들었습니다. 60년 동안 키워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표를 찍어주실 거라고 믿고 호언장담하며 그렇게 안정적으로 생각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승리에 젖어있는 동안 호남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4월 총선 호남의 민심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초리조차 무시당한다면, 이 회초리조차 더불어민주당이 무시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혁신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위원회부터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호남의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조선 도대체 무엇입니까? 불평등은 계속해서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평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의 부모 세대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세대의 부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변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위원회가 먼저 변할 때, 젊은이들이 먼저 변할 때 우리 당 전체로 변화를 확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위원회, 청년 실업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올 때 우리 당 청년위원회가 무엇을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근혜 정부가 청년 실업 대책안을 내놨을 때 우리 당 청년위원회가 논평이라도 냈다,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청년위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당원분들 계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청년위원회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결별합시다. 무능한 청년위원회, 일하지 않는 청년위원회와 결별합시다. 저는 더불어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이 당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당의 미래가 밝다, 대한민국을 바꿔낼 수 있는 적인 정당이다, 이것을 청년위원회에서부터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365일 청년 곁으로 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당의 청년위원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표를 확장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청년들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들과 함께 청년 민생을 구하러 청년 을지로가 되겠습니다. 청년 민생 구하러 함께 갑시다, 여러분. 세 번째, 2017년 대선 집권 후 2018년 지방의회를 점령하러 갑시다. 우리가 점령할 때 더불어민주당 젊은 정당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존경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학생, 청년 당원 동지 여러분, 준비된 청년 후보, 청년 정신으로 청년 정부 만들어내 기호위원 장경태 전북도당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청년 없이 정당 없습니다. 청년 없이 대선 없습니다. 청년 없이 집권 없습니다. 저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남 순천 출생으로 순천이 험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 전북이 험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남이 험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곳 김성주 의원님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기필코 승리하시길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전북도당 동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처럼 이름 없는 청년도 전국의 많은 당원 동지들이 우리 전북도당 동지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언젠가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총학생장으로 광우병 사태에 온몸으로 맞섰습니다. 의자 나르고 현수막 달면서 초대 대학생위원회 건설했습니다. 2009년 언론합법 때 정세균 의장님과 함께 국회 천막에서 단식하면서 맞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운구차량 수행했고 김대중 대통령 장의위원으로 연결식장 시켰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청년비례 국회의원 후보로 전국의 승리 위해 뛰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많은 청년 동지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 당에서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 물음은 저에게 큰 짐이자 과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공하려거든 무엇인가 하려거든 당 안에 있지 말아라. 당 안에 있으면 소모된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 안에서 실망하고 떠나는 길이 아닌, 당 밖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는 길이 아닌,
이 당 안에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제3의 길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안합니다. 2017년 대선 승리와 집권 비전을 만들어낼 청년 정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당과 청년철을 만드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아닌 최저위원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고 4대 최저기준 만들겠습니다. 최저고용, 최저주거, 최저이자, 최저임금, 이 기준 기필코 올려야 됩니다. 80년 5.18 광주민주항쟁, 87년 6월 민주항쟁, 97년 자랑스러운 정권교체 역사가 우리 당원 선배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바로 청년정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청년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편견부터 깨겠습니다. 청년 김대중은 목숨 걸고 싸우고, 청년 노무현은 특권과 싸우고, 청년 김근태는 독재와 싸웠는데 청년이 고작 편견과 싸우지 못한다면 어찌 청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청년당원 동지 여러분, 이명박근혜 정권 10년은 위기의 시대, 불통의 시대,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이 정권 말아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깡퉁깡퉁 차는 정권입니다. 이 정권에 맞서야 될 전투력 있는 후보, 준비된 청년 후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주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세월호를 끌어올리기로 발표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임금 피크제 폐지를 선언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호남의 정신이 전국으로 확대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불통의 정권의 선전포고한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어이번 장군들어가겠습니다. 정동의 청년들과 함께 청년정부 만들어 대선 승리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당 대의원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 자존심을 지켜줄 청년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김병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읍 출신의 아버지와 고창 출신의 어머니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나서 익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곳 전주에 오니 마음이 너무 편하고 힘이 납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에 저희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괜찮으시다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 대의원 당원동지 여러분, 지난 총선 결과 어떠셨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실망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혁신과 단합을 바라며 당을 지켜온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의 길로 나갈 것입니다. 저 김병관이 앞장서겠습니다. 강하고 유능한 청년위원회 만들어서 내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동지 여러분, 전라북도가 낳고 키운 저 김병관, 실패를 두려워안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기업을 키웠고 성공했습니다. 7명에 불과했던 작은 회사를 700명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우리 당은 그런 저를 당이 가장 어려울 때 위기에 빠진 당을 함께 구하자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에 도전했습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고 함께 정권 교체를 꼭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일자리, 육아, 결혼, 우리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친구로서, 선배로서 꼭 함께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기 고향에 출마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형제 분당갑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승리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당에, 우리 청년들에게 꼭 희망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당의 중심입니다. 청년이 우리 당의 미래입니다. 청년 발전기금도 만들고 청년 공천도 의무화해서 강하고 유능한 스마트 청년위원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그 길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당은 청년의 목소리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았던 10만 온라인 당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임에도,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청년임에도 우리 당은 이들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우리 당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이제 누군가 나서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저 김병관이 해 나가겠습니다. 저 김병관에게 맡겨 주십시오. IPC와 성공순환을 쓴 저 김병관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젊고 유능한 많은 인재들과 손을 잡고 청년위원회를 꼭 바꾸겠습니다. 정권 교체 꼭 이뤄내겠습니다. 저 김병관이 꼭 해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년 여러분, 내년 대선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당선되는 청년 최고위원은 우리 당 청년들의 얼굴이 되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저 김병관이 앞장서겠습니다. 저 김병관이 해내겠습니다. 전남도가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저 김병관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냅시다. 청년이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꼭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관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들은 이어 광주로 이동하셔서 2부 도착하지 못하게 된 점